아베야, 너는 수출 규제를 하고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대한민국을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며 통쾌한 마음으로 승리감에 젖어 있겠지. 그래, 우리는 한때 네 망동으로 인해서 몹시 당황스럽기도 하였단다. 설마 했는데 말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니놈들의 비열한 책동에 맞서 기어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그 길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우리 민족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너희 일본 족속들을 우리의 앞길에서 영원히 치워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비록 너의 옹졸하고 비열한 조치들로 인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다소의 어려움과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해방 후 자원과 자본, 기술력 등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의 최빈국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이다. 비온 뒤 땅이 굳듯이 너희 망동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이 어려움조차 기회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나라 사랑과 자주정신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의연하게 극복하고 그 길을 이루어내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로 똘똘 뭉친 애국심을 예상치 못한 너와 너희 졸개들이 오히려 매우 당황하였을 것이다. 네 망동이 있은 후 처음에는 혐한을 부추기고 너희 조치들을 지지했던 네 나라의 언론들과 국민들조차도 이제는 너희 조치가 일본에도 큰 피해를 준다면서 하루빨리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너희 일본 방송 TBS 계열 매체인 JNN에 따르면 9월 7, 8일 1167명을 대상으로 한 한일 관계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개선하는 쪽이 좋다고 답하였고 이대로가 좋다는 대답은 13%에 그쳤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9월 9일자에서는 수출 규제 강화 이후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 교류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고 자신들의 오산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하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너는 너희 야비한 행동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반성의 기미도 없이 철면피처럼 뻔뻔스럽게 네 스스로가 만든 체면에 빠진 채 아직도 네 자신의 간계를 즐기고 있구나. 9월 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란 자는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임 외무상이었던 고노다로는 최근 볼룸버그 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하였지. 그리고 민영방송 TV 아사히에 나와 지금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며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고 억지를 부렸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에게 돌려 혐한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너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얄팍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런데 아베 너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월 11일 반한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한 개각 및 당직 개편을 단행하였지. 그동안 한국 때리기를 일삼았던 인물들을 대거 임명하여 2021년 9월 임기 만료 시점까지 한국과의 역사 및 경제 전쟁을 계속하여 반한 감정을 발판으로 너희 국민들을 선동하여 개헌을 해보겠다는 수작이지. 개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가관이다. 문부 과학상에 임명된 하기우다 고이치라는 자는 한국에 수출된 일부 소재가 북한에 유출되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다마를 부정한 인물이지. 그리고 너를 대신해 공물을 들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버러지 같은 작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총무상에 임명된 타카이치 사나에 역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다만을 비판한 미치광이지. 국방 영토 담당상에 임명된 에토 세이이치라는 자는 니노 나라를 방문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삼았다는 망언을 한 쓰레기 같은 놈이지. 또한 수출 규제 주무부서의 수장이었던 세코 히로시게라는 자를 요직인 참무원 간사장에 임명하였고, 규제조치 설계자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란 모사꾼을 자민당 제세조사회장에 기용하였고, 한일 외교에서 무례를 반복한 고노다로 외무상을 다시 방위상으로 임명하였지. 그러면서 너 아베는 개각 발표 직후 특히 한일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 측에서 한일 전국권 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등 한국은 우선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씨부려댔지. 어디 너놈들이 대단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이 나라 일본 쪽발이 족속의 역사를 대충 한번 살펴볼까.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도움을 받으며 해적질이나 하고 존재감도 없이 지내던 섬나라 미개 족속들이었던 너희들이 1590년에 이르러 도요토미 히데요시란 망나니에 의해 통일을 이루었지. 통일이 된 후 쓸모가 없어진 수많은 군사들로 인한 내부 혼란을 수습할 목적으로 이 망나니는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이로 인해 조선은 전 국토가 짓밟히고 수많은 민초들이 죄 없이 쓰러져 갔지. 이에 붕괴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과 승병들이 봉기하여 무능한 관건을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외놈들을 격파하여 동족을 구하고 내 강토를 수여하였지. 의병들의 활약과 더불어 이순신 장군의 해전 대승리에 힘입어 전세를 역전시켰고, 기어코 우리 민족은 강토를 지켜내고 너희 외놈들을 몰아내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지. 그런데 말이다. 이 전쟁을 일으킨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패전으로 인해 광분하다 죽고 말았는데 그 죽음이 독살인지 병사인지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망나니 침략자의 비극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 끝나지 않았지. 그의 무덤은 후에 폭파되어 아예 사라져버렸고 후손들 또한 모두 죽임을 당하여 대가 완전히 끊기는 멸문을 당하고 말았지. 뒤를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들어섰는데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며 1867년까지 250년간 일본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인 1867년 메이지 왕이란 자와 그 추종 세력들이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게 되었지. 그리고 도요토미와 도쿠가와의 역사적 교훈도 잊은 채 또다시 범무서운지 모르는 하룻강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하였지.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하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광란의 질주 끝에 결국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원자폭탄의 희생물이 되어 너희 족속들을 아비 귀환 속에 빠뜨리고 패망에 이르게 되었지. 이 모든 것이 모두 침략자들이 겪게 되는 비참한 말로이며 자업자득이란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아베야, 네 조상들이 저질렀던 미친 짓들로 인해 겪었던 네 족속들의 처절했던 과거의 고통과 역사적 교훈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느끼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후회 없는 처신을 하기 바란다. 이러한 우리의 충고는 우리를 이해하는 부탁이 아니니 부디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단지 네놈 자신과 네 졸개들이 광견병 걸린 개처럼 또다시 날뛰다가 불행한 역사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이 안타까워 측은한 마음에서 해주는 충고이면서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